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에 생각해 봐야 할 세 가지 금융 키워드로 돈의 속도 그리고 비투, 신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세 가지 원인이라는 그 흥미로운 이러한 기사가 있는데요. 3위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식입니다. 특히 강창희 소장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2위는 건강인데 1위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결국 투자나 돈의 관리 부분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 강창희 소장님은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자산구조 리스크나 저금리 리스크 이런 것들은 돈의 속도와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즉 돈이라는 가치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근데 기존 방식의 근로소득이나 어느 정도 은퇴 후에 은행 예금에 적금해 넣었을 때의 그 1%도 안 되는 그 수익을 가지고는 결국은 돈의 속도에 뒤처져서 나중에 생활이 어려질 수도 있겠다. 이런 리스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서는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더 들어오는 수입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투자를 돈의 속도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백배기 나이 법칙을 기억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60세라면은 약 40% 정도의 돈을 투자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주변의 지인들을 봤을 때는 없어져도 될 부분 아니면 자기 자산의 10% 정도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시니어 삶에서는 어느 정도 중요하지 않나. 물론 젊다면은 그보다 높은 백배기 나이 법칙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는요. 개장 전 동시효과 하한가 90개가 쏟아졌는데 이유를 보니까 비투를 한 그러니까 빚을 져서 투자한 분들의 강제 반대 매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그 변동성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요. 빚을 빌려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증권 회사로부터요. 그렇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넣지 못하면은 반대 매매가 시장가로 재아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한가로 이어지는 이런 그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경험도 쌓고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노후에는 끔찍한 재앙이 됩니다. 특히 퇴직 후에 이런 선배님들을 많이 보는데 탄탄하고 안정적인 직업에 있었던 분들일수록 새로운 리스크, 당신이 가진 돈의 규모가 그래도 크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몇 억 이 정도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큰 고민 없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 앞에 있는 건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거의 레버리지를 쓴다고 빚을 들여서 썼을 때 그때 나락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 그 빚이라는 것이 주는 중압감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임을 선배님들이나 주변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대학교 때 이제 제가 다 벌어서 하는 구조였는데요. 소비 돈을 좀 많이 번 편이어서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 자산을 축적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빚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웠죠. 그래서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쉽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 이런 부분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많은 선배님들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은퇴 후에 특히 퇴직 후에 이런 리스크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금융에서 생각할 하나는 신탁,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시니어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신탁인데요. 이 신탁의 기원을 찾아본 것에 대해서 부모 탐구 생활이라는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군 전쟁과 기사 때문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에 나설 때 기사의 재선을 지키는 방법, 즉 믿고 맡기는 행위를 신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시니어 삶에 있어서 신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노인의 경우 10%가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 이 치매에 걸렸을 때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누군가 후견인이 필요한데 이 후견인도 믿고 맡기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공적 영역으로 가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죽게 됐을 때 사후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자녀들의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고 굉장한 위험 리스크가 되죠.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상속증여도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너무 금액이 크거나 또 세금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40%가 되는 세상 속에서 과연 그러면 남은 자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심지어 반려동물에 대한 신탁까지 등장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해지는 혹시 앞에서 보신 비투라든지 돈이 없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남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생겨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세익 전무의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이 요새 베스트셀러인데요. 저도 사서 읽어봤는데 또 콘텐츠에도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날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까 제가 돈의 속도를 말씀드렸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날강도 속에서 생존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거기에 일부 투자의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은 아마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빚도 없고 또 현금 흐름이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그 쌓아놓은 돈이 만약에 은행에 있어서 거기서 금리가 물가를 상쇄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혹시 앞으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금융 위기로 인해서 어떤 환율이 움직이고 뭔가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 매달 창출될 수 없다면 특히 평생 현역이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 변의 돈의 속도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니어들이 근로소득을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투자라는 부분이고 그때 반대급부로 조심해야 될 것은 부채, 빚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혹시 그 자산이 남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게 남길 수 있는가, 관리할 수 있게 하는가 이런 부분이 신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삶에서 아마 투자라든지 빚이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돈의 속도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들이 금융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또 그럴 시간과 여유가 있는 그러한 그 기간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